만약 오늘 누군가가 쓰러져야 한다면 그게 바로 저이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아닙니다. 운명의 날 아침 로스앤젤레스에서 손흥민의 행동에서 뿜어져 나온 정신입니다. 축구계에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위대해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를 마주하는 태도를 통해 불멸의 존재가 되는 선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캡틴 손에 비장했던 120분 그리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승부차기 실축 뒤에 숨겨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짜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언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적나라한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FC는 손흥민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서브 컨퍼런스 중결승전은 이 팀의 진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전반전 내내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의 판에 박힌 지시 아래 LAFC 선수들은 마치 영혼이 나간 사람들처럼 뛰었습니다. 수비진은 꿈나라를 헤매다 엠마누엘 사비에게 로빙 슛을 허용했고 손흥민의 오랜 친구이자 베테랑 골키퍼인 위고 요리스조차 어이없는 실수로 두 번째 골을 헌납했습니다. 스코어 0대-I. BC 스타디움은 초상집처럼 가라앉았습니다. LAFC 선수들은 고개를 떨구고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고개를 들고 불타는 눈빛으로 동료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패색이 짙은 전장의 홀로 선 장군처럼 이미 무너져버린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 자격으로 경기를 지켜보던 데이비드 베컴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 친구를 봐. 소니는 지금 혼자 뛰고 있어. 그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유니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와 싸우고 있는 거야. 월드클래스 수준의 침투가 돋보였던 1대1 동점골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94분의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단순한 좋은 선수를 넘어 신의 경지에 오른 그 순간을 말입니다. 데니스 부앙가가 프리킥을 얻어냈을 때 시계바늘은 이미 마지막 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손흥민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공 앞에 섰고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스포츠 과학에 따르면 94분이라는 시간대에는 근육에 젖산이 가득 차고 집중력은 60% 이상 떨어집니다. 기대 득점 값은 고작 0점 연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물리학자들이 중력을 조롱하는 궤적이라 부르는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은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골문 구석, 그야말로 죽은 각도에 꽂혔고 다카오카 골키퍼는 석상처럼 굳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대2. 그 골은 단순히 LAFC를 구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클래스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CBS 방송의 해설자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건 MLS 수준의 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리미어리그의 마법입니다. 손흥민이 지옥에서 로스앤젤레스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웅의 비극은 가장 찬란한 후광이 비칠 때 시작되는 법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서구 언론이 아직 접근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코칭 스태프 내부의 증언을 토대로 승부차기가 시작되기 직전 운명의 5분을 재구성했습니다. 120분 동안 팀을 짊어지고 뛴 손흥민은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연장전에서 밴쿠버 수비수의 거친 태클을 당한 그의 오른쪽 발목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LAFC 팀 닥터는 붕대를 감아야 한다고, 승부차기는 피하는 게 좋겠다고, 혹은 차더라도 쉴 시간을 벌기 위해 마지막에 차라고 제안했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명단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19세 어린 재능, 나 마트스 보구시를 심리적 기선제압이 중요한 1번 키커로 쓰려했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이 승부를 결정짓는 5번 키커를 맡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의사의 손을 뿌리치고 절뚝거리며 체룬돌로 감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감독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쉬어버린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티브, 다비드와 저 아이들을 보세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어린애가 첫 번째 킥을 실축하면 그 압박감이 아이의 커리어를 죽일 겁니다. 제가 1번을 차겠습니다. 제가 넣으면 팀이 자신감을 얻겠죠.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제가 다 맞겠습니다. 제가 캡틴입니다. 제가 총대를 매야 합니다. LAFC 선수단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빛나는 명성을 걸고 후배들의 멘탈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1번 키커 자리가 사지 SCD임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마크 앞에 섰습니다. 경기장은 떠나갈 듯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고요했습니다. 도움닫기, 그리고 결단력 있는 슈팅. 다카오카 골키퍼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읽었습니다. 하지만 골대,
공은 야속하게도 골포스트를 때리고 튕겨 나갔습니다. 수백만 팬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건조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곳에 서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미소가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의 미소였습니다. 방금 전 프리킥으로 예술 작품을 그려낸 사람이 왜 페널티킥을 실축했을까요? 브라질의 축구 전설 호베르투 카를로스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기술을 보지 마십시오. 저 다리를 보십시오. 손흥민은 120분 동안 남들의 2배를 뛰었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발목과 동료들을 보호하겠다는 천근만근의 심리적 압박감을 안고 그 페널티킥을 찼습니다. 골대가 손흥민을 거부한 것은 그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마도 신께서 손흥민이 이 평범한 팀을 위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했다고 느끼셨기 때문일 겁니다. 신은 그가 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손흥민이 실축한 후 그가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압박감이 팀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별이 실수를 했기에 이후 마크 델가도가 실축했을 때 여론은 델가도에게 크게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바로 모든 비난을 흡수하는 피로의 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기가 끝나고 LAFC의 탈락이 확정된 후 라커룸의 공기는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보통 이런 패배 후에는 서로를 탓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손흥민의 여정을 지켜봐 온 위고 요리스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소니가 방금 무엇을 했는지 아나? 그가 너희를 대신해 총알을 맞은 거야. 그는 자신이 다친 걸 알면서도 너희가 떨지 않게 하려고 1번 키커를 자청했어. 우리는 졌지만 여기서 고개를 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손흥민뿐이다. 우리 모두는 그에게 사과해야 해. 요리스의 말은 침묵을 깼습니다. 자존심 강한 미국 선수들이 하나둘씩 손흥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손흥민이 보호하려 했던 19세의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펑펑 울며 주장에게 안겼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공격수 데니스 부앙가는 손흥민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캡틴.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업고 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손흥민의 모습은 리더십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독자 여러분, 축구에는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올해 MLS컵은 손흥민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 팬들과 동료들의 가슴 속에 남긴 것은 순금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조회수의 목매는 유튜버들과 찌라시, 언론들이 실축 장면을 분석하려 애쓰는 동안 축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의를 표하며 모자를 벗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전 세계 한국인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중한 재능, 불굴의 정신, 그리고 집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유명 스포츠 기자는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LAFC는 졌지만 손흥민은 이겼다. 그는 미국의 절대적인 존경을 얻어내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고국의 팬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골보다 인격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그는 영원한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국보입니다.